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도에서 올라온 70세 박만수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엔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가 백화점 사업에 동참해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세월이 흐르니 이제는 허리가 많이 굽었고 손주들에게 줄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가는 게 작은 낙이 되었네요. 평생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장사하던 손으로 번쩍이는 도심의 백화점 문을 열 때마다 조금은 어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마음 하나로 망설임 없이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저처럼 낡은 옷을 입고 백화점에 갔다가 겪었던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충청도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농사일을 돕다가 20살이 되던 해에는 읍내로 나가 작은 구멍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때는 하루 종일 쌀, 라면, 연탄을 팔며 하루하루를 채워갔습니다. 손님들과 정을 나누며 장사하다 보니 어느새 그 가게는 동네 사랑방처럼 변했지요. 농번기가 되면 일꾼들이 모여 막걸리 한 잔씩 기울이고 겨울이면 난로 앞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TV도 귀했던 시절이라 저희 가게가 동네 소식통 역할을 했죠. 만수 씨네 가게 가면 다 알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제가 장사를 시작한 지 15년이 지나자 도시에 백화점이 하나둘 들어섰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이제 우린 망했다고 한숨 지었지만 저는 그걸 기회로 삼았습니다. 당시 백화점 창립 멤버로 들어가게 되면서 운이 좋게도 사업이 커졌습니다. 그래도 제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골집에서 살며 여전히 검소하게 지냈습니다. 제게 가장 큰 기쁨은 자식들 잘 키우고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손주들이 명절 때마다 할아버지가 사준 장난감이 제일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덕분에 해마다 명절이 되면 손주들 선물을 챙기러 도심의 백화점에 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의 삶은 시골과는 많이 다릅니다. 특히 커다란 백화점 문을 열고 들어서면 번쩍이는 조명 아래에서 조금은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낡은 점퍼를 걸치고 오래된 구두를 신은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면 내가 여길 괜히 왔나 싶은 생각도 들지요. 그래도 손주들에게 줄 선물을 생각하면 그런 마음은 금세 사라집니다.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저를 보며 바쁜 척하거나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릴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바쁜가 보다 하고 그냥 혼자 매장을 둘러보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백화점에 들어선 날 마침 눈에 띈 장난감 코너로 향했습니다. 구석에서 작은 인형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찾으시는 게 있으세요? 이 직원은 저를 귀찮아하지도 불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게 인기가 많아요. 손주들이 좋아할 겁니다라며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그 직원이 바로 신입 직원 김유진 씨였습니다. 김유진 씨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제가 어떤 사람인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부담될까 봐 비싼 브랜드보다는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것을 추천해 줬습니다. 할아버지, 손주분들 많이 좋아하시겠어요? 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손주들에게 줄 장난감을 고른 뒤 저는 계산대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들고 있는 장난감 상자 위로 손때 묻은 낡은 점퍼 소매가 덮였습니다. 계산대 앞에는 몇 명의 손님이 있었고 저는 차례를 기다리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있던 손님이 물건을 들고 떠나자마자 갑자기 옆쪽에서 한 VIP 고객이 나타났습니다.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습니다. 아, VIP 고객님.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계산대 직원은 저를 힐끗 보더니 당황한 기색 없이 VIP 고객을 먼저 응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뒤로 물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금방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손님이 등장하면 저는 자연스레 뒤로 밀려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분이 조금 달랐습니다. 손주들에게 줄 장난감을 들고 땀에 젖은 손을 내려다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서 있어도 되는 건가?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많이 기다리셨죠? 김유진 씨였습니다. 유진 씨는 제 표정을 살피고는 장난감 상자를 살펴보며 웃었습니다. 이 장난감 요즘 인기가 많아요. 손주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이걸로 괜찮겠지. 그럼요. 바로 계산 도와드릴게요. 유진 씨가 계산하려던 찰나 아까 VIP 고객을 응대하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그 장난감 말고 저쪽에 있는 게 더 저렴해요. 어르신께는 그걸 추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말의 순간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장난감 상자를 꽉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유진 씨도 잠시 멈칫하더니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이 장난감은 품질이 좋고 할아버지께서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이건 좀 비싸요. 꼭 이렇게까지 좋은 걸 사지 않아도 손주분들이 좋아할 겁니다. 저쪽 할인 코너에 비슷한 장난감이 있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저와 직원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손주들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장난감이면 됩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정말 저 장난감을 살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걸까? 나이 들어 시골에서 올라온 노인이 비싼 장난감을 들고 있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 유진 씨는 제 얼굴을 살피고는 웃으며 계산을 마쳤습니다. 할아버지, 신경 쓰지 마세요. 손주분들이 정말 좋아할 겁니다. 계산을 마치고 장난감을 받아 들고 나오면서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이 제 등에 쏟아졌습니다. 눈앞이 잠시 흐릿해졌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손주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지만 어쩐지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난감을 산 후 저는 백화점 구석의 휴게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직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곳은 VIP 전용 공간입니다. 일반 고객 휴게실은 저쪽에. 말투는 정중하지만 눈빛은 저 따위의 낡은 옷차림의 노인네가 여기는 왜 있어 하는 느낌에 무시하는 듯한 모습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며칠 후 저는 다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태어난 아들 손주를 줄 선물을
고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바라보는 직원들의 시선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곁눈질하거나 살짝 웃으며 제 쪽을 힐끗 보곤 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장난감 매장으로 향하는 길에 직원들 사이에서 나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어르신, 지난번에 VIP 라운지에 들어갔다면서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냥 누군가 잘못 본 거겠죠. 맞아요. 저렇게 낡은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이. 그들이 누군가를 가리키며 나누는 얘기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그게 저를 두고 하는 말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지만 그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직원들은 제가 누군지도 모른 채 수군거렸습니다. 사실 저는 이 백화점의 VIP 라운지를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직접 설계하고 기획했던 공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저 허름한 차림의 노인으로만 보이나 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백화점 직원들 사이에서 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가 누구인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제가 이 백화점 창립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CEO와 몇몇 관리자뿐이었습니다. 장난감 코너에 다다르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유진 씨였습니다. 그날처럼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길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유진 씨는 그날과 다름없이 오늘은 어떤 선물 찾으세요? 라며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손주들이 좋아하는 자동차 장난감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다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이정훈 씨라는 오래된 직원이었습니다. 이 직원은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여기 말고 저쪽 코너가 가격이 더 괜찮습니다. 거기서 보시는 게 어떠세요? 이정훈 씨는 마치 제가 비싼 상품을 보면 안 된다는 듯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유진 씨는 곧장 괜찮습니다. 고객님이 찾으시는 건 이쪽이 맞아요라며 저를 계속 안내했습니다. 순간 이정훈 씨가 유진 씨를 곁눈질하며 낮게 말했습니다. 김유진 씨, 저분은 그냥 돌아보시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손님 응대해. 그 말이 귓가에 박혔습니다. 저를 두고 직접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숨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편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손주 선물 하나 사러 온 노인을 귀찮게 여기고 보잘것없는 손님 취급을 하는 모습이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괜찮습니다라고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이정훈 씨는 다른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야지 어쩌겠어요? 어차피 우리 매출의 대부분은 VIP 고객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분들 응대하느라 바쁜데 이런 일로 시간 뺏기면 곤란하죠. 그의 말은 금세 백화점 직원들 사이에서 퍼졌고 결국 김유진 씨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유진 씨는 고민 끝에 직접 이정훈 씨를 찾아갔습니다. 선배님,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고객은 소중해요. 어르신께서 우리 백화점을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모르시잖아요. 하지만 이정훈 씨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김유진 씨, 아직 신입이라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몇 년만 더 일해보면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든 손님을 똑같이 대할 순 없어요.
이 대화는 우연히 지나가던 다른 직원들의 귀에도 들어갔고, 백화점 내에서는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어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VIP 고객 중심으로 서비스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쪽에서는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선물을 사고 나오는 길에 백화점 문 앞에서 저희 동업자이자 현재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는 CEO인 김 대표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김 대표는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늘은 다른 일정 때문에 급하게 나가봐야 한다며 아쉬워하면서 조만간 연락해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CEO인 김 대표의 전화를 받고 다시 백화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직원들 사이에서 그날의 이야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제가 매장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CEO님을 만나러 오신다는 그 할아버지세요? 에이, 설마. 저렇게 낡은 점퍼 입고 다니시는 분이 VIP 라운지로 모시래요. CEO님 지시라고 하던데. 직원들은 의아한 눈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이정훈 씨는 제가 지나가자 코웃음을 치며 옆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CEO님이 왜 저런 분을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 백화점 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VIP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라운지 문 앞에서 한 직원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곳은 VIP 전용. 그때 CEO가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박 회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순간 라운지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VIP 고객들과 직원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방금 전 저를 막으려 했던 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이요. CEO는 크게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우리 백화점을 창립하신 박만수 회장님이십니다. 30년 전 이 자리에 백화점을 세우실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백화점의 큰 어른이십니다. 순간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VIP 라운지에 있던 손님들도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는 그 유명한 박만수 회장님이 하며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제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이정훈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의실에서 제가 백화점 창립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직원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저를 홀대했던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특히 재미있었던 건 방금 전까지 저를 무시하던 직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정훈 씨는 마치 얼음이라도 된 것처럼 굳어버렸고, 다른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둥지둥 고개를 숙였습니다. CEO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가는 길에 마주치는 모든 직원들이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저를 귀찮은 손님 취급하던 이들의 돌변한 태도가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고 나서야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저는 평범한 손님으로 이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허름한 차림으로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손님을 대하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손주들에게 선물 하나 사주려고
이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낡은 옷차림으로 와서 별것 아닌 선물을 찾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날 나는 마치 거기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은 어리둥절해했고 몇몇은 아예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특별히 내게 무례한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게서 느껴지는 무관심과 귀찮아하는 눈빛이 나를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었지요. 저는 곁에 있던 김유진 씨를 가리켰습니다. 이 직원 덕분에 마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이 친구는 나를 귀찮아하지 않았고 나를 진심으로 대해줬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내가 낡은 옷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내장 구석으로 안내하거나 아예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이 직원만큼은 달랐습니다. 유진 씨는 고개를 숙이며 쑥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직원들은 겸연쩍은 표정으로 서로를 흘끗거리며 민망해했습니다. 김유진 씨, 제가 부르자 유진 씨가 일어섰습니다. 네, 어르신. 당신이 보여준 진심은 우리 백화점의 초심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고객은 VIP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이 회의실을 가득 채우자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VIP 고객이 아닙니다. 다만 손주들에게 선물 하나 사러 백화점에 왔던 평범한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이 바쁜 것도 손님을 구별해야 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바쁜 와중에도 진심으로 손님을 대하는 것이 결국은 이 백화점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나 또한 농사일을 하며 구멍가게를 운영하던 시절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을 창립하고 나서부터 깨달았습니다. 고객은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요. 사실 제가 이 백화점의 지분 30%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 회의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전 이런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분을 가진 회장이어서가 아니라 한 명의 고객으로서 존중받지 못했다는 게 더 마음 아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가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귀찮은 손님 취급하던 분들이 제 정체를 알고 나서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올바른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누군가를 질책하거나 혼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30년 전 이 백화점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손님이 VIP라는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죠.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제가 구멍가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어넣지 과자를 사러 온 아이나 한 박스 통째로 사가는 손님이나 모두 소중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손님들은 다시 찾아왔고 그렇게 가게는 커져갔습니다. 이정훈 씨, 제가 이름을 부르자 이정훈 씨가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당신을 혼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백화점을 찾는 모든 손님들이 나와 같은 기분을 느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정훈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의 일, 나는 이미 잊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후입니다. 앞으로는 이곳을 찾는 모든 손님이 나처럼 느끼지 않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정훈 씨는 깊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말 다르게 행동하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무언의 다짐을 하는 것처럼 모든 직원들이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백화점 창립에 참여한 지도 벌써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업에서 손을 뗐지만 이곳은 여전히 내가 아끼는 공간입니다. 나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길 찾을 때 부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직원들이 하나둘 일어나 숙였습니다. 이후 백화점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김유진 씨는 교육 담당으로 승진하여 신입 직원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전하며 친절과 진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백화점은 이후로 고객 친절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직원들은 고객의 외모나 옷차림에 상관없이 누구나 정성을 다해 응대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유진 씨는 고객 응대 교육의 주요 강사로 발탁되어 본인의 경험을 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손주들과 함께였습니다. 손을 잡고 장난감 코너로 향하는데 멀리서 이정훈 씨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이정훈 씨는 예전과 달리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인형 하나를 건네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대로 응대하지 못해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법이지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정훈 씨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백화점을 나서며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밝은 햇살이 마치 손주들의 웃음처럼 따사로웠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가끔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김유진 씨를 찾아 손주들에게 줄 선물을 골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정훈 씨와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백화점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정훈 씨의 변화가 컸습니다. 어느 날 그는 허름한 차림의 할머니 한 분을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유진 씨가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정훈 씨는 나중에 유진 씨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어르신 말씀대로예요. 모든 손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VIP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백화점에 갈 때마다 더 이상 주눅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인사는 여전히 정중하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유진 씨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직원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이제 백화점 입구를 나설 때마다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경험한 작은 변화가 이 백화점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작은 친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백화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면 손주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한층 가벼워집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손에 들고 할아버지가 된다는 게 이렇게 기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 김유진 씨가 보여준 작은 친절은 저에게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세상에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쉬운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을 볼 수 있다면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누군가가 있다면 한 번쯤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따뜻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